안녕하세요. 유젠드 민실장입니다.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제가 유젠드로 또 돌아왔잖아요. 그러니까 유젠드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잠깐 나왔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뉴질랜드에서 사면서의 단점 4가지 정도? 예, 뭐 4가지라고 꼭 꼽은 이유는 다들 4가지를 하시더라고요. 저도 좀 많으면 좀 지루하지 않나 싶어서 4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온 이유는 뉴질랜드가 크라이처치가 2011년도에 지진이 났었어요.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철수를 했어요. 그런 유학원이나 에이전시 등등 철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 지사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깔아뭉갰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저도 많이 그걸 느꼈고. 근데 지금 이제 한 8년이 지난 지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,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가 없어요. 지하가 없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큰 피해가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리고 시내에 있는 건물은 많이 그때 당시 10개 정도가 무너지고, 그건 이제 무너진 거고, 지금 한 100여 개 정도를 무너뜨렸어요. 예, 무너뜨렸는데, 그건 제가 다시 조사해서, 그 지진에 대한 건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데,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수 있어요.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, 근데 지금은 왜 무너뜨린 이유는 뭐냐면, 무너진 건물도 있지만, 무너뜨린 이유는 안전검사 기준에 미흡하다 보면, 여기는 안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따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무너뜨리고, 지금은 다 새로 젖었습니다. 그래서 시내가 거의 리빌트 수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. 그리고 동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나무집이라 거의 흔들리고 말 정도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7.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. 그 스촨 같은 경우 7.0 났는데 아시죠? 거의 동네 거의 전멸한 거. 그 수준에 비하면은 아주 양호한 겁니다. 예. 오늘은 또 제가 캔터버리 대학을 걸어가면서 대학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하고 스테이블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뉴질랜드에 살면은 단점 4가지를 꼽아보자. 뉴질랜드는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. 첫 번째,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, 그러니까 9시 전까지는 한 15분 단위, 10분 단위로 다니는데 출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그냥 30분, 1시간에 한 대꼴로 다녀요.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이는 힘듭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교통체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? 그 외곽으로 크게 도는 버스가 있고 시내 중심으로 갈 땐 내가 시내로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A라는 지역에서 C라는 지역을 갈 때는 시내를 거쳐서 시내를 가서 시내에서 갈아타고 C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. 예.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.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지 않으면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. 예. 자동차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쓰던 중고차들이 들어와요. 그러다 보니까 차값은 딱 보기에 되게 싸네 하기 싶지만 중고차 값으로 봤을 때는 싸진 않아요. 뭐 일본 차는 30년 쓴다 얘기 있지만 거기도 10년 이상 쓰면은 거의 근데 우리는 여기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좋냐면 자동차 리빌트 새로 고치는 기술이 참 좋아요. 근데 교통 얘기는 또 이걸로 빠지냐. 아유, 미치겠어, 아주 그냥. 그래서, 일단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다. 그래서 자가용을 선호한다라는데,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, 옛날에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,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해도요, 89센트였어. 530원일 때. 얼마 싸. 한국이 그때 기름값이 800원 할 때, 그런데, 지금은 한국이나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. 기름값 자체가.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대중교통이 좀 안 좋다 해서 꼭 자기가 자동차를 소유해야만 된다라는 게 있고. 자, 2번째 단점은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. 진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? 여기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과
가족의 뭐 그런 걸 가족의 뭐 가족끼리 그 좀 단란함 이런 걸 위해서 오는 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연봉이 뭐 한 4만 불 된다 쳐도 세금 떼고 뭐 하면은 뭐 한 2,500에서 3,000불 정도 가져가요. 근데 뭐 좀 선생님 같은 경우 6만 불, 7만 불까지 간다 치죠. 그 호봉수가 또 높아져야 되고 세금을 많이 띱니다. 그럼 둘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것도 맞벌이 하다 치면 또 생활비 많이 나가잖아 우리가. 그리고 또 장사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? 진짜 대박 터트리지 않는 이상은 장사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장사하면은 세금을 또 많이 뜯어요. 뭐 기본적으로 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장사라면 비즈니스라면은 15% 그 부가세라 그래야 되나?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GST라 그러는데 부가세 그 거버먼트 서비스 텍스라 그래가지고 그 내는 돈 15% 붙고 그리고 이제 소득에서 이제 18%가 최소 기본이에요. 그거가 33%야. 그거 뛰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. 그럼 여기 가서 돈 벌겠다? 야, 쉽지 않습니다. 정말로. 예. 예전에는 그래서 캐시를 돌아가지고 뭐가 좀 돌아갔지. 지금은 얘네들은 지금 우리나라 뭐 1,000원도 이렇게 카드 긁잖아. 얘네는 옛날부터 그랬어. 옛날부터 1불도 카드 50센트도 긁었어요. 카드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모으기 지금 다 보여요. 돈이 막 이 카드로 긁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왜냐면 자기도 경비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온 돈을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은 다 카드 긁고 다 현금 결제는 거의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야. 예.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요. 예. 자, 돈 모으기 쉽지 않아.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러 오는 곳이지 가족끼리 뭐 돈 모으러 가서 저는 그럼 유전 두지 말라 그래. 유전 돈 못 벌어요. 예전에는 좀 가능했어요. 예전에 현금이 많이 돌 때. 그리고 유학생들 엄마들 많이 들어올 때는 다 현금 결제하고 하니까. 그리고 그때는 은행도 좀 널널했고. 근데 지금은 현금 갖다 입금했다가는 작살나요. 끌려가야 돼. 꼭 그냥 끌려가야 돼. 자, 그리고 또 이제 외로움. 자, 이민 생활이라는 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. 외로움이 참 많습니다. 외로움이 많은 이유가 외로움이 이제 보통 젊어서 혼자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유학생활 하면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외로워요. 네, 혼자서 뭐 자기 가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아무리 친구들도 알잖아. 친구들도 좋을 때나 친구지. 이게 뭐 또 사회생활은 또 맨날 만날 수 있나. 공부할 때나 맨날 하는데 공부도 또 여기는 또 대학생활이 빡세요. 한국처럼 또 널널하지 않고 대학 공부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서 또 다니다 보면 또 외롭고 또 여기도 가족 중심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 맨날 만나서 술 먹자기가 참 애매해요. 술값이 둘이서 그냥 우리나라는 둘이서 치킨집 가서 맥주 한잔 먹고 하면은 한 3, 4만 원 나오죠. 그냥 웬만한 데 소주 먹고 해도 여기는 둘이서 먹어도 한 100불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선뜻 누구 잡고서 야 뭐 소주나 한잔 할까요? 이거 뭐 한두 번에 가능하지. 근데 한두 번에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맨날 주구장창 만나가지고 맨날 먹겠다?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. 너무 부담이 돼요, 서로가. 그리고 또 마누라는 또 무슨 죄요? 또 집에서 맨날 애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가족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. 근데 그나마 결혼하고 온 사람은 가족 중심이 되지. 혼자 온 애들은 정말 외로워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가족 중심이 돼도 이제 또 그렇잖아. 또 자기가 부부끼리 얘기하지 못할 그런 고민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누구 만나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또 만나서 얘기할 사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에서 오는 현실. 예. 자, 네 번째는 뭐 다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언어의 문제. 예, 언어의 문제. 제가 얘기드렸죠. 저는 이제 26살 때 와가지고 해서 뭐 그나마 조금 영어가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된다는 거지 영어를 못하고 오면요 이게 뭐 되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쓰면 개무시 당한다고 해야 되나? 어쩔 수 없습니다. 무시 당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서 오는 또 불편함이 많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준비를 잘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를 잘해서 오면 또 근데 준비라는 게 또 쉽나. 예. 제가 예전에 보면 공군 중령 하시던 분인데
영어 엄청 잘했어. 근데도 와서 헤매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어를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거. 네. 정말 이거는 제가 영어는 항상 제 컨텐츠 시작부터 아마 제가 이 컨텐츠를 언제 마무리할지 마무리는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마무리는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. 네. 자, 네 번째는 언어 문제. 요 네 가지가 단점인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이인 오시는 분들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가 저도 그래요. 맨날 만나서 얘기하면 아유 뭐 좀 한국에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한국에 사는 건 방법이고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은 한국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야.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 참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. 저도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를 등지고 왔지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져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.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여기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. 이제 보장되는 나라.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.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고 한데 단점이 이제 공기가 좀 안 좋다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치이는 것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뭐 안전이라든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녹색 자연 이런 거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? 예, 하여튼 오늘 유재현즈 미실장 유재현즈 살면서 네 가지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봤고요. 언제든지 민 실장의 상담의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항상 사소한 거라도 한번 연락 주세요.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상담을 드리면서 조금이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잘 만들어주면 좋잖아. 예, 뭐 제가 막 뭐 금전적으로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, 항상 열려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.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오늘 유재현즈 미실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